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을 하며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다시금 미 경제 또한 안정화를 찾는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더욱 높게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제 상황 속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수익의 BTC 주소 비중이 98%로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익 중인 비트코인의 주소가 98%라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97%에서 1%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트리거를 당긴 기업이 있죠. 바로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전면적으로 예찬 및 홍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같은 경우는 BTC 투자 수요 증가하고 금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금과 비트코인은 상호 보완적 투자 자산이 될 수 없다 언급을 하며 그는 BTC와 금은 리스크 해지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투자 자산으로 공존하기 어렵다. BTC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 금 투자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확실히 이러한 현상을 언급하는 인물은 비단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뿐만이 아니죠. 최근 JP모건의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될 만큼 뇌피셜이 아닌 오피셜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CEO의 경우는 더욱 비트코인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은데 추가적인 언급을 또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금보다 100만 배가 더 낫다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의 경우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이 이미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 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 보존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100만 배 낫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찬을 하는 데에는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도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비트코인을 통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기업이 영업이익을 통해 3년간 벌어들인 금액보다 수익보다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투자 수익이 3배 더 많기에 더욱 예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상황 속 전통적인 시장에 있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웨이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리 드럭 캔밀러라는 인물인데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럭 캔밀러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드럭 캔밀러라는 인물은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우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화 약 13조에 달하는 헤지펀드의 창업자이기도 하다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나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나 가치의 보존 수단으로 매력이 높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기관 투자자들로부터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랠리 후 보통 개미들의 투자 랠리가 시작이 되게 되죠. 현재 이러한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절대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도 일반 대중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순이 말 다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시그널들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라고 불리우는 기업이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비트코인 펀드인 GBTC의 물량이 더욱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BTC 보유량이 1701개 더 추가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AI 코인에 따르면 GBTC의 보유한 BTC의 개수가 전날 대비 1701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총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수의 경우는 약 49만 개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곧 있으면 50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관심도가 증가를 하며 실질적인 보유 비율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리플 XRP와 스텔라에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XRP, 스텔라, GCash 보유량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 펀드가 보유한 XRP 물량을 21%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스텔라 또한 73%, GCash는 2%의 보유 비율을 변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비트코인뿐 아닌 다른 알트코인들의 유입량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 머지않아 올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확신에 차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중국을 시작으로 경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레바논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1년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의 레바논 2021년 디지털 통화 발행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중동에 위치한 레바논의 경우는 2021년 자국의 디지털 통화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레바논의 디지털 통화의 경우는 나라 은행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레바논의 경우는 2019년부터 이미 디지털 통화의 구상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레바논의 경우는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베네수엘라가 엄청나게 경제가 망가졌기에 다른 나라들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레바논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국가들의 대부분이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기 직전이죠. 이러한 상황 속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커지며 더욱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화폐를 선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남미의 경제 불안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법제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법제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미디어 아이프로업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아르헨티나의 하원 의원의 경우는 암호화폐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의 목표는 암호화폐가 금융자산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금융자산 지위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경우도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잃고 자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선택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5년 뒤, 10년 뒤 얼만큼 성장을 해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플사가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데,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알트코인 투자로 30만 달러를 날렸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TO 같은 경우는 무명 알트코인 투자로 30만 달러 날렸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 한 SNS를 통해서 무명 알트코인에 투자해 30만 달러를 날렸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투자로 간주해야 하는 암호화폐에 몇 차례 투자를 했었다 언급을 하며 친절하게도 본인이 투자한 알트코인에 대한 항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언급을 하는 기저에는 어떠한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일까요? 말이라는 것을 할 때 있어서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리 판단을 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고 싶은 거였을지, 투자할 때 신중하게 투자해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 이런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말고 리플 XRP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일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이더리움을 너무 빨리 팔아서 후회가 된다 언급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XRP를 매각한 적이 있다 언급하는 것이 과연 큰 그림을 위해서 계산된 언급일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한 기업 CTO의 말장난일지 도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쉽사리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언급들을 했을지 시간이 지나면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90포인트 대비 4포인트 낮은 8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다소 완화됐으나 극단적인 탐욕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11월이 11일 지났습니다.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승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지선을 다지면서 천천히 상승을 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25%의 유동성 거래량, 그리고 SNS 언급량 설문조사가 15%씩,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10%,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1% 하락한, 그래도 대단하죠. 하나로 1,700만원, 이더리움은 2.27% 상승한 50만 9천원대, 4위의 XRP의 경우는 1.21% 상승한 283원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전날 대비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매우 강력한 63.9%의 비율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